우리는 흔히 천재라 불리는 사람들을 떠올릴 때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삶은 왠지 모르게 쓸쓸했을 거라는 막연한 인식이 있죠. 머리가 좋으면 외롭다는 이 오래된 통념,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요? 어쩌면 뛰어난 지능이 그들을 평범한 관계로부터 밀어내는 숙명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그저 위인들의 삶을 극적으로 꾸며내기 위한 낭만적인 오해일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일지 궁금해집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오랜 통념의 베일을 벗기고 높은 지능을 가진 이들이 겪는 내면의 복잡한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나 뜬 소문이 아닌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들의 고립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치는 여정이 될 겁니다. 우선 머리가 좋다는 것의 의미부터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IQ 점수 같은 명확한 수치로 지능을 가늠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지능은 그런 단순한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세상을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그 자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눈앞의 퍼즐 조각 하나에 집중할 때 그들은 이미 퍼즐 전체의 그림은 물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의 모습과 그것이 놓일 공간의 조화까지 동시에 그려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문제의 표면이 아닌 근본적인 원리와 복잡하게 얽힌 여러 변수들을 한눈에 꿰뚫어보는 이 사고방식의 깊이와 속도는 그들이 세상과 마주하며 넘어야 하는 첫 번째 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지적 격차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미묘한 균열을 만들어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A라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현상이 초래할 B와 C라는 결과, 그리고 그 이면에 숨은 D라는 원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부터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셈이죠. 그렇다면 왜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가 그들을 외롭게 만드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대를 찾기가 극도로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축 위에서 흐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속도나 깊이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평범한 농담 속에 숨은 여러 층의 의미를 혼자만 파악하거나 토론의 핵심을 훌쩍 뛰어넘어 몇 수 앞선 결론에 먼저 도달해버리기도 하죠. 이런 비동시적인 사고의 흐름은 의도치 않게 대화의 맥을 끊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이하다 혹은 잘난 척한다는 오해를 사기 십상입니다. 소통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벽을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심리적 문제가 더해집니다. 바로 타인의 말과 행동, 심지어 그 동기까지 지나치게 깊이 분석하려는 경향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지은 표정 하나에도 수많은 가능성과 숨은 의도를 부여하며 복잡한 시나리오를 써내려갑니다. 이런 과도한 분석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고 순수한 관계의 맺음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어버리죠. 사람들과의 교류가 즐거움이 아닌 풀어야 할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완전함과 비논리적인 측면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더 깊은 실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머릿속으로 그리는 이상적인 세계와 현실 사이의 커다란 괴리는 세상을 향한 냉소나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소한 모순이나 불합리함조차 그들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그들을 점점 더 고립된 섬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된 섬 안에서 그들은 과연 어떤 폭풍우를 마주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지적인 공감대를 나눌 상대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누는 대화의 표면 아래에는 수많은 맥락과 함의가 숨어 있죠. 고지능자들은 이 숨겨진 층들을 남들보다 훨씬 깊고 빠르게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2차원의 그림을 보고 이야기할 때 혼자서 4차원의 복잡한 구조물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소통은 불가능에 가깝고
깊은 정신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데서 오는 외로움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차이는 비동시적 사고라는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이 A를 이야기할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A로 인해 파생될 B, C, D의 가능성과 그 결과까지 시뮬레이션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속도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소통의 어긋남을 낳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기 전에 결론을 내리거나 너무 앞서 나간 질문을 던져 대화의 흐름을 깨뜨리기도 하죠. 본인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 타인에게는 무례하거나 이상하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에도 수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과도하게 분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일지라도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복잡한 암호문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관계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과 피로감을 증폭시킵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이면의 동기와 의도를 파헤치려 하니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거대한 에너지 소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내면의 폭풍우는 안타깝게도 외부의 시선과 만나면서 더욱 거세지곤 합니다. 사회는 종종 그들에게 천재 혹은 괴짜라는 단순한 프레임을 씌우려 하죠. 머리가 좋으니 모든 것을 잘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감은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관심사는 이상하다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식의 오해를 사기 일쑤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특정 이미지에 갇혀 평가받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와 오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종종 자신을 숨기는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더 평범한 척 행동하거나 자신의 깊은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가벼운 대화에만 참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을 때 돌아올지 모르는 거부감이나 몰이해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을 정교한 연기를 하는 배우로 만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연기는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극심한 사회적 피로감으로 기결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사교 활동이 그들에게는 고도의 집중력과 감정 노동을 요구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소모적인 관계를 지속하느니 차라리 혼자만의 시간을 택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마음 편한 선택지가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관계 맺음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리는 어쩔 수 없는 결론인 셈입니다. 결국 사회가 씌운 프레임과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기검열,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소진의 악순환이 그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심해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도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을 수도 없는 상황은 그들을 외로운 섬에 가두는 가장 견고한 감옥이 됩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감옥에도 빛이 드는 창문은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들은 자신을 옥죄는 고독의 무게를 그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연결될 새로운 통로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자신과 비슷한 지적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모국어를 다시 만난 듯한 해방감, 수많은 부연 설명 없이도 생각의 핵심이 곧바로 전달되는 짜릿함은 그 어떤 사회적 성공보다도 큰 위안을 줍니다. 이들에게 관계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수백 개의 피상적인 관계보다 자신의 복잡한 내면 세계를 온전히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과의 유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세상 전체를 상대로 한 오해가 단 한 사람의 깊은 이해로 눈 녹듯 사라지는 경험은 고립된 섬이었던 그들의 세계에 튼튼한 다리를 놓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이들은 외로움을 창조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 복잡한 문제에 몰두하거나 예술적 영감을 떠올리는 순간 그들에게 고독은 더 이상 회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자신과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결핍이나 고통이 아니라 가장 자기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충전의 공간이 되는 것이죠.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자신의 지적 호기심과 열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들은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고지능자들의 외로움은 단순히 그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서 생기는 필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타고난 숙명이나 개인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사회적인 맥락과 관계의 방식 속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에 가깝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지능의 높낮이가 아니라 세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다름에 있었던 겁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기존의 사회적 틀과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마찰음이 바로 외로움의 정체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괴짜 혹은 이해할 수 없는 천재라는 틀에 가두고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더욱더 두꺼운 가면 뒤로 숨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날카로운 통찰력이나 깊이 있는 질문을 피곤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역시 그들을 대화의 광장에서 밀어내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하게 되죠. 따라서 이들의 고독은 지능이라는 특별함에 부과된 세금이 아니라 다름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가 빚어낸 그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외로움을 해결할 열쇠는 그들의 지능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의 폭을 넓히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특별한 소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세상과 다른 자신만의 우주를 품고 살아가니까요. 누군가의 남다른 생각, 독특한 감수성, 혹은 평범하지 않은 관심사가 때로는 오해의 벽에 부딪혀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남기도 합니다. 결국 한 사람의 내면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작은 노력이야말로 이 세상의 수많은 외로운 섬들을 연결하는 가장 따뜻하고 튼튼한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능의 높고 낮음을 떠나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 안에서 연결의 가능성을 찾아 나설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차원의 공감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